개복화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환자가 시행받을 수술에 대한 정보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동의서 작성을 위한 의료진의 설명 과정을 보조하고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자주적 의사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과 요도 사이에 존재하는 바말 모양의 생식샘으로 정액의 일부 성분을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립선의 뒤쪽으로는 정관과 정낭이 위치합니다. 전립선암이란 전립선 조직에 발생한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전립선암은 성장하면서 주위 조직을 침윤하거나 전립선 주변의 림프절로 전이를 일으키며 진행할 경우 뼈나 폐 등의 장기로 원격 전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전립선암의 치료 방법에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하는 대기요법,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남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고환을 절제함으로써 전립선암의 진행을 억제하는 호르몬요법, 방사선을 조사하여 암을 파괴하는 방사선요법, 그리고 암이 발생한 전립선을 수술로 절제하는 수술요법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술은 국소 전립선암의 치료에 가장 널리 적용되는 치료 방법으로 암이 발생한 전립선 전체와 정낭, 정관 등 주변 조직을 절제하고 필요시 암이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골반 림프절도 함께 절제하는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이 기본입니다. 국소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완치를 목표로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국소 진행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다른 치료 방법과 병용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암 조직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에는 복부 절개를 통해 수술을 시행하는 개복수술과 피부의 작은 절개를 통해 복강경 카메라와 수술 도구를 삽입하여 수술하는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 특수한 수술용 로봇을 이용하여 수술하는 로봇 보조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이 있습니다. 수술 과정 및 방법, 수술 부위 및 추정 소요 시간, 수술 전 준비 사항. 수술에 앞서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수술 과정. 수술은 전신 마취하에서 시행됩니다. 마취가 유도되고 환자의 자세가 고정되면 수술 부위를 소독한 다음 소독포를 덮습니다. 집도인은 복부 절개를 가하여 수술 부위를 노출시킵니다. 이어서 전립선과 정낭, 정관의 일부까지 완전히 절제하여 적출한 다음 방광과 요도를 다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골반 림프절을 함께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전립선과 주위 조직을 절제한 후에는 세심하게 지혈을 시행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술 부위에 혈액이나 체액 등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액관을 삽입한 다음 절개 부위를 봉합하여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한편 절제된 조직은 병리과로 의뢰되어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암의 병기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추정 소요 시간.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종양의 크기와 위치, 침범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짧게는 2~3시간에서 길게는 5시간에서 6시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 전 마취 유도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1~2시간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 방법. 마취와 복부 수술로 인한 일반적인 합병증. 폐 합병증. 전신 마취와 복부 수술 후에는 폐 기능이 떨어지고 통증으로 인해 심호흡과 기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가래가 기관지를 막아 폐가 허탈되는 무기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세균이 증식하면서 폐렴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폐렴이 심해지면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호흡과 기침, 조기보행 운동으로 가래를 배출하고 폐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혈 및 수혈. 수술로 인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혈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로 인해 수혈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매우 드물게 감염성 질환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지혈을 위한 시술이나 응급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염, 농양. 수술 상처에 감염이 발생하면 소독과 재봉합 등 상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강 내부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고, 농양이 형성된 경우에는 배액관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장유착과 장폐색. 복부 수술 후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환자에서 소화관이 서로 들러붙는 장유착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장유착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 직후 또는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난 다음 유착된 부위로 인해 장이 꼬이면서 막히는 장폐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폐색의 상당수는 금식과 콧줄 삽입 등을 통해 호전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로 유착된 부위를 풀어주거나 장을 절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유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수술 이후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개창 부위 탈장. 드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부 절개 부위의 근막과 근육이 약해지면 탈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상태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및 림프절 절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주위 장기 손상. 수술 과정에서 직장이나 소장 등의 소화관이나 방광, 요관 등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소화관이 손상된 경우에는 1차 봉합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봉합 부위가 잘 아물 때까지 일시적으로 인공 항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방광이나 요관이 손상된 경우에는 방광에 대한 1차 봉합이나 요관 방광 이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신경 손상. 골반 내부에는 다양한 신경 조직들이 거미줄처럼 지나가고 있는데, 전립선이나 림프절을 절제하는 과정에서 이들 신경이 손상을 입으면 감각 이상이나 마비 등의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뇨. 수술 후에는 소변줄을 통해 어느 정도의 혈뇨가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호전됩니다. 하지만 출혈되는 양이 많거나 혈전을 형성하여 소변줄을 막는 경우에는 지혈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변 유출. 전립선을 적출하고 방광과 요도를 연결한 부위에서 소변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장기간 도뇨관을 유치해두고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누출이 감소하면서 치유됩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치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뇨 관련 합병증. 소변은 방광의 아래쪽에 위치하는 내요도 관략근과 외요도 관략근에 의해 조절됩니다.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을 시행하면 내요도 관략근이 함께 절제되기 때문에 환자의 5에서 50% 정도에서 소변을 지리는 요실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요실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호전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실금 증상을 개선하려면 수술 전으로 항문을 조이는 케겔 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약해진 관략근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불편한 정도의 요실금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인공 관략근 삽입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소변을 참지 못하고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하는 절박뇨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약물요법 등을 통해 조절합니다. 방광경부 협착.
환자의 1에서 7% 정도에서는 방광과 요관을 문합한 부위가 좁아지는 방광경부 협착이 발생하면서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거나 갑자기 소변을 보고 싶은 급요나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빈요, 요실금 증상 악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방광경부를 넓혀주는 시술이나 내시경적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도 직장 누공. 매우 드물지만 수술 후 주위조직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방광요도 문합부에서 직장으로 연결되는 누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성기능 장애. 전립선과 주위조직을 절제하는 과정에서 발기에 관련된 음부신경과 혈관 조직도 함께 절제되거나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의 50에서 90%에서는 수술 후 발기부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립선 암을 수술하는 데에는 발기에 관련된 신경과 혈관을 보존하는 것보다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신경혈관 보존술의 시행은 수술 시 상황에 따라 집도의가 그 시행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수술 후에는 정액을 생산하는 전립선과 정낭이 제거된 상태이므로 발기가 된다 하더라도 사정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림프 부종, 림프액 유출. 림프관은 조직에서 나온 림프액이 심장으로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하지림프 부종이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해 림프관이 손상되면서 림프액이 원활하게 배액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하지가 점점 붓는 증상을 말합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심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시간이 흘러 우회로가 형성되면서 증상이 완화되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치료를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림프절을 절제한 부위에서 림프액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림프액 유출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멈추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림프액 유출이 길어지면서 장기간 배액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하지만 사전에 예측이 어려운 합병증. 그 외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하지의 깊은 부위의 정맥에 혈전이 형성되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혈전이 이동하여 폐동맥을 막는 폐색전증,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는 뇌졸중, 그리고 마취제나 항생제, 출혈이나 탈수 등에 의한 간 손상과 신장 손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사망 등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환자나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 심장질환이나 간질환, 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어서 수술 이전부터 위험성을 가진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술 관련 주의사항. 수술 직후의 관리. 수술 후에는 폐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심호흡 등 호흡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수술 후 장운동이 돌아오면서 가스가 배출되는데 식사 시작 시기는 수술 부위나 수술 방법,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르십시오. 수술 후 걷기 운동을 열심히 시행하시면 장운동도 빨리 회복되고 심폐기능에 관련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콧줄이나 소변줄, 배액관 등을 삽입한 경우에는 도관들이 꼬이거나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수술 부위의 실밥은 수술 7일 이후부터 제거합니다. 퇴원 이후의 관리. 최종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등을 추가로 시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는 추적 관찰을 통해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지, 암이 재발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기타 사항.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암은 성장하면서 주위 조직을 침범하고 림프절 전이와 원격 전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치료가 어려워지고 완치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수술 외에 다른 치료 방법에는 방사선 치료와 냉동 치료법 등의 보존적 치료가 있는데, 방사선 치료는 환자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 어렵거나 거부할 경우, 전립선암이 진행된 경우에 고려할 수 있으며, 냉동 치료법은 여명이 10년 이내이거나 환자가 수술을 받기 어려운 상태일 때 시험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은 다른 치료법에 비해 환자의 사망률을 명백하게 낮추는 것이 확인된 방법이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치료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기타 추가 설명. 수술에 사용되는 일부 기구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적용되는 특수검사 중에서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수술에 관련된 정보 중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의학적 데이터는 추후 임상 연구를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복화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